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오늘 참 추웠는데요. 문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장병들 사이에서 상당히 폭발력 있는 인사가 영상으로 연결이 됐던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격려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려고 왔는데 거꾸로 이렇게 뭐 듬뿍 박수 받고 제가 또 아주 좋은 기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 한 소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없이 못 살아 나는 너무 못 살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저는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빨간 맛 궁금해하니 게임을 갖고 누가 벌써 스트로베리 막 그런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대통령님 그분 잠깐 그러면 한 분을 골라야 되거든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아까 누구에게 아니 뭐 도저히 판단이 안 되니까 세 분이 다 함께 나와서 한마디씩.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곡이요. 예. 다음 달에 나옵니다. 진짜입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예, 홍진일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함성 소리에 대통령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신교대를 방문했던 건데요. 김지혜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그 군인들의 사기 진작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정말 격이 없이 신나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에 무조건 충성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큼의 어떤 국가가 장병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그런 것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격려를 좀 했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그 안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이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그동안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군복을 입고 장병들과 호흡을,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그 군인들에게는 좀 상당히 인상적이고 좀 격려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지혜 변호사님하고 저는 참 저 영상을 신기하게 봤는데 옆에 계신 남자 패널분들은 상당히 익숙하다는 듯이 이 너그럽게 보셨던 표정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요. 지금 어제 보면 여권 원로들과 오찬을 하고 주로 들었다고 하던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이제 데드크로스 만회를 위한 노력 연말에 집중하는 겁니까? 예, 뭐 청와대에서 그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그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 비서관들을 이번에 바꾸셨어요. 아, 그러게요. 오늘 경제랑 일자리 새로 인사가 단행이 됐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을 보면은 이번에 새로 경제정책 비서관으로 된 도규상 그 경제정책국장이에요. 원래 이 금융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금융위에서 그 주요 보직을 하다 인사교류로 기재부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사교류를 통해서 오는 분들은 그 가장 주요 보직을 주지 않는데 기재부에서 가장 기재부의 꽃이라고 하는 경제 그 정책국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시, 거시, 그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경제적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특히 여권 원로들로부터도요. 주로 들으면서 이 국정, 구상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취임 이후에 조국 수석이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었었는데요. 운영위에 나가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균법 처리를 위해서라지만 어제 통과도 됐고요. 정면 돌파하라는 명령으로 해석이 됩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쪽으로도 그래도 얼굴이 좀 밝으셔서 들어가지 마세요. 아 정말 뭐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 김영균 씨 어머니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도 나가라고 했는데 이 그동안에는 관례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 수석이요. 네. 어쨌든 과거에 민정수석 때 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설득하고 관철해내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 나갈 도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동안 이제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김영환 민정수석이 출석을 줄였었고 여기에 대한 출석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고 수석에 대한 사임을 하면서 항명 사태가 촉발됐던 적도 있고요. 네. 하지만 과거로 돌이켜보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부를 꿈꿨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입장차가 다르고 김태우 네. 전 수사관이 연일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에 대해서 윗선인 조국 민정수석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항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면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고 있는 폭로의 진실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다만 이 문제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 나가서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졌을 때 국회에서의 발언과 다른 내용들로 혹시나 변질되게 됐을 경우에 부담감이 있을 거라 아마 국회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될 것인지 이제 이 몫은 온전하게 지휘하게 되는 야당의 역할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마지못해 떠밀려 결정하고서는 왜 다 공을 대통령에게 돌리냐고 하던데요. 어쨌든 전투력이 상당히 있는 의원들로 운영위 멤버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제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결정, 억지 춘향격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미화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진실에 대한 응답을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식 농성 과정을 풀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회의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회의가 운영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여당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격인가. 그러면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합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글쎄요. 이 부분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이든 여당의 주도권이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조국 수석이 결국 31일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수석이 나와서요. 지금 의혹이 많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명쾌하게 하고 또 이를테면 야당 의원들이 이 진실 규명과 상관없는 인격 모독이나 윽박 지르기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게 된다면 지금 김태호 수사관 논란으로 좀 지지율이 떨어진 국면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에 반해서 조국 수석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국 수석은 지켜야 될 자산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온실 속에 화초라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네. 이번 국회 운영위 출석에서 이 벼르고 벼른 야당 의원들과 맞상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조국 수석이 정말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강하게 클 수 있는 민주당의 차기 자산인지가 한번 검증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결단한 것 저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내준 살이 조국 수석이고 취했던 뼈가 이 김용균법의 민생법안 통과입니다. 네. 근데 자칫하면 조국 수석이 출석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나
지나치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요. 살인 줄 알고 내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 더 큰 뼈가 되어서 정권 지지율 하락에 가속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위험도도 분명히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31일 조국 수석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좀 해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뭐 세월호 때라든가 그 전에 뭐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에 한 번도 민정수석을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 조국 수석의 이 사안이 나올 사안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다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데 그 정쟁으로 흐를 때 만약에 조국 수석이 사실에 입각한 얘기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는 데 답변을 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무슨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등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정쟁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올 때가 아닌데 결단을 해서 나온 거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거를 했으면 박수 쳐줄 건 박수 쳐주는 자세가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선임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생각했을까요? 국회 상황도 참 급박하게 어제 돌아갔는데요. 김용규법 처리도 하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급히 회의장을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다고 하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딜 가신 겁니까? 네, 이 27일 날이 이제 올해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줄줄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뭐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등 한국당 운영위 위원들이 이제 오후 6시 4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본회의가 5시 반에 시작됐는데 그 중간에 금방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원래부터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이제 그런 일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올릴지 결정할 투표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안건들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외유성 출장에서만 이렇게 정해진 일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 알만한 분들이실 텐데요. 저렇게 나가신 이유가 교민 애로사항 청취라고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이 예산이 남으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연말에 꼭 외국 나가셔야 되나요? 국회 운영위 예산으로 아마 집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마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연말에서 1월 달이 국회의 가장 비수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외로 나간 일정들이 있으면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놓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예약을 해놓을 당시에는 아마 본회의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가는 일정들을 잡아놨던 것 같은데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수긍하는 측면들이 있겠으나 지금 교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낭의 무역관을 개설하는 부분들을 보러 간다는 거거든요. 다낭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만 베트남에 떠오르는 관광 명소로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고요. 베트남은 특히 겨울에 가게 되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참 휴양하기 좋은 곳인데 굳이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김용균법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상황의 위기에서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시행 등으로 머리를 싸매서 다 같이 집단지성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해외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없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예산이 남으면 해외로 가시는 모양이죠.